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수사의 가장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내정이 되었다가 하루인가 이틀 만에 지금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이제 단순하게 학교 폭력이면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때리고 이런 정도를 학교 폭력이라고 했지. 요즘에는 언어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 관련돼서 이제 판결문을 자료를 뽑아왔어요. 제가 자세하게 이게 총 33페이지 분량인데 자세하게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애가 셋인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옛날에는. 그럴 때는 다 싸우고 크는 거지.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의성을 갖고 있는지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 잔인성 그러한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알아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강원도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피고가 되는데 유령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는 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열어요.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의 피해자가 이 언론에 나와 있는 아이 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힌 아이가 피해 학생과 F라는 아이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온 돼지, 더러우니까 꺼져, 이런 얘기들 하는데 처음에는 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서 이게 폭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판결문을 제가 33장을 쭉 읽으면서 야, 이게 굉장한 어떤 강력한 이제 한 대 줘받고 말면은 그런 그거보다 오히려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어떤 학대, 지속적인 그러한 학대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많은 트라우마를 줄 수 있겠구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17조에서는 이제 서면 사과, 좀 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서면 사과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17조 제1항 제1호에서 두 번째는 같은 항 제8호에서 전학, 그러니까 서면 사과 다음이 이제 전학이에요. 전학. 그 다음에는 특별교육 이수, 그 위가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자, 이러한 것들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처분 중 전학 조치에 불복하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하니까 그 피해자의 부모님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었어요. 원고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학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전학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어려운 학교에 좋은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하면서 불복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를 해요. 피해자 측 부모님이 다시 한번 제2차 재심 청구를 합니다. 피해 학생의 부친이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2항의 17조의 2에 따라 피고에게 위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해 학생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6월 19일 별지 1 기재징계에 전학 처분을 추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재심 결정을 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재심 청구했던 거를 피해자의 부모가 다시 한번 2차 재심 결정을 하면 재심 청구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원고가 2017학년도 1학기 체력검사 이후부터 돼지 새끼라는 폭언을 시작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피해 학생을 지칭할 때마다 자주 사용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빨갱이 새끼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여러 차례 하고. 이에 대해서는 주변 학생들의 발언이 일치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피해 학생이 원고가 밥 먹고 있는 식탁으로 와서 앉으려고 하면 인상을 찡그리면서 더러우니까 꺼져라 라고 말을 했고, 주변 증언에 따르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주 했다. 즉
지속적으로 했다, 자주 했다, 여러 사람이 보는데 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가해자 쪽에서는 뭐 장난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통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이게 뭐 학교 폭력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가해 학생이 무시하는 발언, 그 무시하는 발언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폭력을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원고의 태도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즉 주변에서도 너 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또 후배들이 전부 있는 앞에서 피해 학생이 말하려고 하면 돼지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 제지하고, 배구 동아리를 언급하면서 너는 이 배구 동아리에 들어간 게 그 동아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 동아리 나가라.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패닉, 즉 온몸 떨림 현상, 극심한 불안 및 우울, 그 다음 30%였던 내신이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하고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다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정말로 이게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명이 N이라는 무리를 형성하여 놀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돼지라 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학생을 단체로 갈구기 시작했다. 무려 한 학기라는 긴 시간 동안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모진말과 비하하는 말을 하며 꾸준히 피해 학생을 힘들게 했다. 때린 게 아니야. 아주 심한 욕을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했다. 내 아빠 아는 사람이 등을 언급하곤 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게 말하려는 행동은 좋은 행위는 맞지요. 하지만 그 내용이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야. 즉 우리 아버지 검사하니까 뇌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랑 친하면 내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나.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도 무조건 승소해. 뭐 이런 이야기들 친구들한테 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대한민국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 담당 의사 소견서입니다. 상기인은 학교생활 중 지속적인 급부의 괴롭힘과 관련되어 불안, 우울, 자살 사고, 불면,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 무의욕 등의 증상으로 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무기력, 재경험, 회피 반응, 과각성 등의 항상 긴장을 한다는 거죠. 등의 증상에 고통받고 있으며 자살 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부모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충분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담당 의사 소견서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2018년 3월 22일 원고에 대한 가해 학생 판정 점수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학교 폭력의 심각성 높음 3점. 두 번째, 학교 폭력의 지속성 높음 3점. 세 번째, 학교 폭력의 고의성 높음 3점. 네 번째,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낮음 3점. 첫 번째, 화해 정도 전혀 없음 4점. 총 16점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자, 원고 및 학부모가 얘기합니다. 즉 학교 폭력을 한 이 아이와 정순신 변호사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가해자 부모가 한 얘기예요.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피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떠들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걔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 이게 피해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스테이플러 심으로 손을 그었다.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다. 창문 밖은 바로 밖이다. 12층. 가위로 손목을 자르는 상상을 한다.
오른손 손목을 자르는 상상을 한다. 손목을 잘라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본다. 뭐 듣기도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 이 피해 학생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의 진술을 보면 원고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즉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매우 충격적이었다. 교사가 한 얘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에서 써왔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 총 2명이다. 저희도 원고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맞고 계셨다. 교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아니지만 한 학생의 영혼에 타격을 입혔고 단순한 언어폭력이 아닌 거의 집단 따돌림 가해 정도와 비슷하게 더러우니까 앉지 마라. 그러면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다 같이 웃고 모멸감이 상당했겠죠. 그죠? 피해 학생은 떠나고 이런 상황들이 더욱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보신다면 이것이 단순히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사들이 진술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해왔다는 점,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피해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상당히 많이 훼손했다. 원고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미 주변 친구들조차도 원고의 지나친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등학교 1학년인 원고가 본인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순히 성적 관련 스트레스나 학교 적응 문제만으로 피해 학생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학생이 이 사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 학교에서 다시 원고와 K를 접촉하게 되면서 일부 공황장애 증세를 나타낸 점, 피해 학생이 원래 친하게 지냈던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잔혹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을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와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본건과 같은 지속적인 언어폭력만으로 충분히 정신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고 단순히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달리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아이가 좀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거랑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순하게 검사, 어떤 권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피해자를 뭐 전부 다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검사라든지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미움과 어떤 분노로 점철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학교 폭력이라는 거예요. 학교 폭력. 물론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한 건 맞지만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게 시종일관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각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공연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라면 이 상대방의 어떤 피해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를 안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교 폭력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이제 참지 말고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전화번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증거 수집을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이들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고 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증거 수집을 필요할 땐 또 해야 되고요. 이게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 신변보호나 법적인 대응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이를 이로 갖고 뭐 눈을 눈으로 감는다고 폭력에 똑같이 폭력에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좀 의연하게 합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